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과 한동훈은 거의 제로섬 게임 같다. 정치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. 지금은 장동혁이 위축됐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그것도 더 세게 나갈 테지만은 파괴력이 오히려 적지 않나. 그러니까 장동혁의 힘이 세야지 그것도 파괴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.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됐든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. 근데 오히려 결과가 나와도 별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 안 할 것 같다. 한동훈에게는 기회가 오기는 오고 있는데 장동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당에 있는 의원들이든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도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. 지금.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 1년 그리고 취임 100일을 맞이한 상황에서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강성 지지층에 좀 힘을 등에 업고 이제 당대표가 된 건데 뭐 지방선거를 앞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좀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원조 친윤이라 불렸던 분인데 윤한홍 의원이 현재 당 상황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지 못한다. 뭐 이런 좀 지적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에 대한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장 대표가 그렇다고 좀 노선을 변경해야 될지. 향후 어떻게 좀 대응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? 아니 윤한홍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가장 실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고인이 됐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깜빵에 갔고 그리고 이제 이철규, 윤한홍 이 정도가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이제 버리고 미래로 나가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요. 이미 지난번에 25명의 이름에 이제 뭐 권영진 의원이나 최영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사과 명단에 올렸죠. 그 전에는 뭐 친한계 아니면은 소수의 이제 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개혁파만 소장파들만 하는 거라면은 지금은 아예 당내 주류가 이제 사과와 윤석열 절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8명 당대표는 3명이 쫓겨나고 4번째가 장동혁 9번째 비대위가 지금 눈에 어른거린다. 그리고 이 보수정당 역사상 제가 해본 건 아닌데 오늘 박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임기를 채운 당대표가 2명밖에 없었다. 역사상. 그 정도로 이 정당은 틈만 나면 갈아치우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아무런 뭔가를 느끼지 않는다. 얼마 안 남았다. 장동혁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만큼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했다는 뜻이네요. 그 윤한홍 의원이 한 얘기는 저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. 아까 대통령 국정평가라든가 정당 지지율 평가라든가 이게 절대평가인 동시에 상대평가라고 했잖아요.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는 상대평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묻은 개가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. 이 얘기 하셨는데 제가 과거 정치부 시절에 우상호 정무석하고 점심 먹는데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.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야,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말이야 쉰 밥은 먹어도 똥은 안 먹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참패를 예견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이길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괜찮은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중도 진영에서 봤었을 때 전 중도가 대략 한 30%는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당 뽑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열 수가 없다 이거죠. 우리가를 지지하고 있는 뭐 일련의 그 군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만 립 서비스를 하면은 절대 30% 있는 그 중도가 국민의힘 뽑지 않을 겁니다. 그 얘기를 윤한홍 의원이 한 거고 윤한홍 의원이 친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다하게 윤 대통령한테 덕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. 경남지사도 박완수 지사가 됐고 제가 정치 시작할 때도 이철규, 뭐 장제원, 권성도 이런 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당의 실세였는데 윤한홍 의원이 실세라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어쨌든 뭐
의미 있는 발언 하셨습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의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들과 대조되는 것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인데요.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가족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했지만 사실 뭐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꾸준히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21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매가 8분 만에 좀 매진이 됐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덤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좀 아무래도 당연히 장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당내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사실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커지는 약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확실히 정치 지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된 거고 당시에는 뭐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이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약간의 중도 외연 확장 이 세력이 패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지도 체제가 완성됐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 오프셋 관계라 그러나요? 네. 이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는 뭐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된 것 같고 네. 사실 이게 그 21일 날 하는 고향 킨텍스가 1,600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네. 지난번에 12월 3일인가 한번 좀 간단한 미팅을 했었을 때 이걸 조금 더 큰 장소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 뭐 네. 취소하고 다시 뭐 그렇죠. 새 장소를 뽑기 그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1,600명이지만 외부 그걸 뭐라 그러나요? 홀 말고 복도 네.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. 결국은 이 장소로 확정됐는데 네. 저도 8분 만에 이렇게 매진이 될 줄은 몰랐어요. 저도 표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될지 가셔야 모르겠어요. 되죠?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예. 얘기를 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행보 그리고 장 대표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. 대장동 항소포기 그렇죠. 국면에서 그리고 저기 뭐였죠? 갑자기 ISDS 이제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그것도 이제 한동훈 덕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당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토크 콘서트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새롭게 지금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외곽에서 좀 더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와 싸우는 방식으로 조금 여론을 얻으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광재 소장님이 이거는 장동혁과 한동훈은 거의 제로섬 게임 같다. 정치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이 위축됐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그것도 더 세게 나갈 테지만은 파괴력이 오히려 적지 않나. 그러니까 장동혁의 힘이 세야지 그것도 파괴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.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됐든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나와도 별거가 뭐 있든 없든 별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 안 할 것 같다. 예. 한동훈에게는 기회가 오기는 오고 있는데 장동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나머지 사람들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든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도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. 지금은 장동혁만 비토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토를 하고 있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녹일 것인가가 좀 과제인 것 같아요. 예.